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돈이 그러니까 생산적인 부분으로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으로 가는 우리가 자금도 그러니까 차단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경제 구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좀 이제 추가할 것은 뭐냐면 미국식 AI 대전환은 이거는 저는 이 우리 지금 우리 경제 수장이 구윤철 장관이 해외 나가든 어디든 기자회견하게 되면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고 다니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가지고 AI를 그러니까 무상으로 바우처를 얻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놓여 있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청년 일자리 친화적인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저기 내놓지 못하면요, 제발 좀 이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고용 비중이요 지금 15%가 붕괴됐어요. 9월 달에. 드디어 15%가 붕괴됐어요. 예? 그러니까 100개의 일자리 중에 기준을 한다면은 15개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조업에서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예? 제조업이 그나마 평균 임금 이상, 평균 임금보다 높은 일자리가 제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잖아요. 제조업이요. 그래서 일자리를 못 만들어. 그러면 AI가 가장, AI 도입했을 때 가장 우리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제조업이라고요. 예? 제조업 일자리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예? 2025년도 1월 달부터도 봐보세요. 제조업 고용 비중이 쭉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 제조업의 일자리가 가속 줄어들고 있다고. 이게 현실이고요. 청년층 고용률이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뭐 17개월째인가 뭐 마이너스 행진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일시적으로 잠깐 중간에 올라갔던 걸 빼게 되면요. 2023년 2월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어요. 고용률이. 일자리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인구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청년층들이요.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 3년간을 그러니까 2023년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2023년 대비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1%, 2% 안팎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하락폭을 가는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고용률이 그러니까 2% 안팎에 하락한다는 얘기는 전체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청년층들의 일자리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뭐냐면 AI 전환으로 지금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풀겠다는데 제가 그래서 미국식 AI가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일자리 저건데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의 하이테크 분야들 여기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예? 컴퓨터 뭐 여기저기 저 웹서치 뭐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등등이요. 소위 말해 이 가장 위에 게 토탈 하이테크 고용 증가율이에요. 하이테크 고용 증가율이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급감을 하고 앉아 있거든요. 2023년도 말부터는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서 AI 대전환을 한 지금 전환 이후에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봐보세요. 이거 뭐냐면요.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정보 부문, 정보 섹터. 캘리포니아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위 이 대부분의 그러니까는 하이테크 분야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실리콘밸리 이걸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죠? 근데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데 한 30% 이상을 그러니까는 이 소위 하이테크 분야들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의 그러니까 하이테크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쫙 증가하던 것이 소위 챗GPT 도입 이후에 그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이건 뭐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이 하이테크 일자리의 비중이에요. 비중이 정확하게 지금 2020년 그 다음에 쫙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잖아.
급감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언제로 돌아갔습니까? 2000 그러니까 1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요. 예? 하이테크 분야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미국 평균이 그러니까 저 뭡니까? 지금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그린 색깔 비슷한 걸로 얘기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의 일자리 하락이 더 커요. 미국 전체 일자리 감소보다도. 캘리포니아가 지금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로 하이테크 분야들이. 예? 이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아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실리콘밸리 그쪽 지역들 아니에요. 산호세라든가. 예?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의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22년 중반 이후에. 이게 뭐예요? 챗GPT, 소위 인공지능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지금 산업 전환 이후에 지금 현상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대전환 가지고 이거 예측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살 길을 이렇게 예측 앉아 있는 게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거기에 하이테크 분야의 가장 직접적인 연령층이 누구겠어요? 청년층들 아니에요. 예? 청년층들한테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 약속의 땅이냐고 이게요. 예? 더군다나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AI 도입을 지금 서두르고 있잖아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주무장관이 이걸 전도사처럼 AI 전환뿐이 살 길이 없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는 소위 체감이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청년 친화적인 소위 말해서 이런 기술의 진보가 그러니까는 어떤 그러니까 일자리 체계의 변화를 그러니까는 이걸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좀 그다음에 정책을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좀요. 저는 한번 얘기했던 거죠. 얘기했던 건데 그 얘기를 반복하기는 싫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좀 이런 식의 지금 주무장관이 지금 떠들고 다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부동산 방송을 좀 정리하자면요. 한마디로 해서 이 부동산 개혁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넘어야 돼. 민주당이 그러니까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문제가 아니고 넘어야 될 산인 것은 산인 이유는 여기에 모든 문제가 지금 저기 대한민국의 그동안에 모든 핵심 문제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돼 있는 것이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위 말해서 이 기반에 부동산 카르텔 기반에 그러니까 이 소위 사회 질서를 해체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가장 온건한 해체가 뭐냐? 자본주의식 방식이 뭡니까요? 세금이죠.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보유세, 종부세를 그러니까 강화하고 해고, 그 다음에 뭐냐 무주택지를 위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그러니까 보급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이라든가, 그래서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돼요. 가격이 너무 비싸, 소득 대비 높다는 것은 다들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보유세라든가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생긴 세수를 사회소득으로 돌려주자 이거예요. 사회소득으로. 그러면 소득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제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사회소득으로 돌려주는 거랑 합하게 되면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들의 그러니까 소득 기반을 강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단기적으로 무슨 저는 이 대책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어요. 이거 안 하면은 소위 말해서 한국의 지금 금수저 흑수저의 실상을 봤잖아요.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거 해체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억강부약이 대동세상이 가능하겠냐고요. 이 문제 해체 안 하고 어떻게 민생이 해결되겠냐고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를 피하고만 다닐 게 아니라 이걸 전공법으로 나가면서 이걸 사회소득으로 다시 환원하겠다고 하면은 85%에서 90% 이상이 95%까지가 혜택을 보는 이 정책이에요. 국민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서민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공포감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전공법으로 나가야죠.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을 그러니까 이동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경제 체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우리가 체제를 개선을 해야지만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부동산 문제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피할 문제가 그래야지만이 저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뭐 보유세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이게 무슨 사회주의 실험하고 앉았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예? 이걸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